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금년 들어서 첫 거래일이 오늘 아침에 끝났는데 역시 그 여러 가지 우려,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우는 뭐 보합이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0.76%, S&P 500이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작할 때 좀 강했다가 장중에 많이 밀렸다가 조금 올랐으면서 이렇게 끝났고, 특히 테슬라는 12%가 넘게 빠졌고 애플도 3.74%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뭐 당연히 출발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 제가 드렸던 대로 또 투자스쿨에서는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그렇겠지만 오늘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역시 이제 반등이 나타났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시장 영향으로 마이너스 0.57% 겨우 이제 2205포인트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잠시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에 나서면서 좀 강하게 매수에 나서면서 빠르게 지수가 상승해 나갔습니다. 기관은 이제 매도 측에 서 있다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매도량을 줄여나가서 결국은 뭐 아주 조금이지만 순매수 쪽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고,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은 이제 뭐 반도체가 시장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61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그냥 11억, 헛 1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97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55.98포인트, 어제보다 1.68%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작은 0.7% 정도 하락을 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회복에 힘입어서 빠르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17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299억, 300억 가까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수는 좀 올라오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683.67포인트, 어제보다 1.29%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좀 보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헤드앤솔더의 형태의 기초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이걸 얼마큼 끌고 갈 거냐? 조금 이러다 그냥 말 거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환율은 1271원 70전에 끝나서 70전 올랐습니다. 뭐 그냥 뭐 큰 변동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환율에서.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1766억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593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를 76억 팔았어요.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833억을 순매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SK하이닉스는 순매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외국인 126억 팔았고 기관도 125억을 팔았고 그 LG화학은 57억을 사고 삼성 SDI도 117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현대차도 104억 순매수했고 기아는 47억 팔았습니다. 네이버 130억 샀고 카카오도 175억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모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이야 오늘 좀 이제 전체적으로 파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이제 외국인의 기관이 팔아서 주가가 좀 빠진 삼성 바이오 같은 건 일부 좀 들어와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특별한 섹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반도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소부장 포함해서 특히 이제 그 소재 부품 쪽, 장비 쪽 이런 쪽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여기에 투자 세액 공제를 발표했죠. 그래서 대폭 확대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대기업은 뭐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중소기업은 35%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후속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 불을 당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어제 밤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그게 힘을 못 썼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런 그 반도체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좋은 이제 재료를 시장에 준 거죠. 마침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다음에 뭐 NH증권 같은 경우에서 리포트에서 반도체가 2분기 저점 후에 3분기부터 개선된다. 이건 뭐 다 그동안 해온 거고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이 보인다. 뭐 이것도 다 한 얘기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오늘 이게 이제 그 정부의 텍스 컷 때문에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C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개발해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처로 부상한다. 뭐 이런 기사. 또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이건 뭐 그동안 여러 차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뭐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건설사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 투자를 보이고 있다. 2027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내에 데이터 센터 그 시장이 한 8조 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IDC 관련된 것들도 뭐 이것도 뭐 광의로 보면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MLCC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장비, 시스템 반도체, 뭐 반도체 재료 이런 것도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시멘트도 좀 움직였고요. 이건 뭐 어제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이 주택시장 영착륙을 위해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 뭐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그게 그 집값 떨어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별도의 문제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뭐 시멘트도 올해 추가 인상 예고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드론도 이제 오늘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부가 합동으로 드론 부대 창설 이거 서두른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드론 쪽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뭐 전부 이제 그 이슈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인 것보다는 전부 이슈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모처럼 우리 시장이 그래도 모처럼 어쨌거나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다 하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제 이제 제가 그 썸네일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데도 반등을 할까?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쯤이면 제한적이지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미국 시장 보니까 미국 시장 빠지니까 뭐 반등은 무슨 반등, 뭐 반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거나 뭐 맞아서 다행이네요. 뭐 그냥 어쩌다 맞은 겁니다. 예.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기분은 좋죠. 예.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은 좋죠. 근데 이제 뭐 걱정은 계속 되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승을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였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제가 이제 이런 데도 반등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저께의 오늘부터 짧은 제한적인 거지만 반등이 한번 올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린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제는 다 쫄아갖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혹시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꾸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파생이나 이런 쪽 시장을 안 보고 계속해서 이 현물 시장에만 몰입돼 있으면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루두루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기관이 최종적으로 코스피에서 10억 샀네요. 근데 이제 어저께까지 해서 엄청나게 팔아댔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예컨대 배당 차익 거래의 물건이다.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아직 몇천억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기관들이 연말에 살 때 꼭 배당만 노리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오늘이면 물량이 이제 확 줄을 거다. 매도 물량이.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뭘로 알 수 있냐면 어저께 3,500억 이상 기관이 매도하면서 기관만 특히 금융투자가 4천 몇백억, 한 5천억 가까이 선물을 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선물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었죠. 하루 사이에. 예. 그러니까, 배당부에서 배당락 시세에서 나오는 역마진은 이제 많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딱 보면, 요 시점에서 한번 그게 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고선 이제 기술적인 거를 분석을 해보면 마침 이제 헤드앤숄더 형상도 뭐 얼추 비스름하게 이렇게 구성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 이제 그 파생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새 신났죠.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제 한 11시 반 정도 어제 그쯤에서까지 기관이 대거 팔다가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옵션 하는 그런 사람들은 풋 계속 밀다가 거기서 콜로 풋 청산하고 콜로 딱 돌아서서 어젠 양박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은 엄청 깨졌겠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무슨 시장의 상황이 변동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머니게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아요.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뭔가를 할 때 그 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빈리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혹시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도 뭐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제일 바닥에서 SK 하이닉스를 사서 오늘 판 분들은 개인 투자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읽어서 그게 우리한테 돈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을 우리가 더 시장의 순결대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느낌을 자꾸 키워간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에 반등이 오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다시 말해서 제한적인 반등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저녁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잖아요.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번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나쁘면 좋은 거죠. 시장에. 요새 이제 나쁜 게 좋은 거니까. 나쁘면 이제 시장이 또 힘을 얻어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도와주면 지금 오늘 꺾어놓은 반등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뭐 안 되면 이건 또 바로 접어야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 춘몽이에요. 그냥 나른한 봄날에 잠깐 좋은 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좋건 안 좋건 머니게임을 하면서 막 치고받고 돈을 벌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FOMC 회의록 공개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그냥 넘길 리가 없어요. 이런 이벤트마다 하나씩 매듭을 묶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파생시장에서 그게 심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시장이 진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똑딱이 게임을 지금 이벤트 따라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시장이 지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꾸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쭉 있고 이제 설 연휴까지의 그 기간을 그냥 이 시장이 넉넉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머니게임 하는 시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할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그게 뭔가가 이제 일어났어요. 물론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이거가 빈류가 돼서 반도체가 앞장서는 바람에 오늘 이제 세게 반등을 꺾으면서 세게 줬지만 뭐 그게 없어도 뭐가 나올 자리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삼성전자가 그럼 이제 바닥 짚고 하이킥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의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닥권은 맞아요. 근데 하이킥은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뭐 주가가 선행해서 이런 얘기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선행해서 가는데 누가 지속해서 이걸 사줄 수 있냐? 뚜렷한 매수 세력이 출현되느냐? 오늘 뭐 외국인들이 샀지만 그 정도 갖고 외국인들이 이게 뚜렷한 매수세다? 이렇게 아니 뭐 주가 올려주려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오늘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아주 세게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위로 팍 뚫었잖아요. 그러면 뭐요? 적어도 보초병 정도 한 4번에 볼 정도는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냥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후속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접는 거고 또 기다려야 되고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가는 거고 적어도 이게 그 말이 되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한 63,000원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못 가고 접었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개인 투자가라면은 사실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 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매수 세력이 있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뭐 그냥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이쯤 되면 이제 문의가 오죠. 삼성전자 물렸는데 좀 물 타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매매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좋은 종목이라도 어떠한 나쁜 종목이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5일 이동 평균 뚫면 이게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보초병 정도 내보내 보자. 근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큰 주식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 물린 건 그냥 두세요. 물린 건 두고 차라리 장비, 소재 장비, 부품, 반도체 그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로 그쪽을 사는 게 왜냐면 뭐 물타는 걸 꼭 삼성전자 물려서 삼성전자만 물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가는 놈을 해야지 맞는 거고 어차피 이거를 뭐 물타서 오랫동안 가져가서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가볍고 빨리 가는 거.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극히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거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굳이 하시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품 장비로 시각을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매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큰 물건 물린 거 그냥 접어두고 그게 이제 올해는 이런 식의 방법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달 중순이 지나면서부터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한 진짜 막 사이에 막간을 이용한 시장 정도로 파악하시면 무리가 없다. 여기에 또 너무 몰입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역 헤드앤숄더가 얼마큼 여기서 반등을 줄 거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펼쳐져야 될 그런 이벤트에서 결과를 우리한테 어떻게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일찍 꺾일 수도 있고 내일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래도 바삐 움직여야지 좀 돈 구경을 하는 때가 아닌가. 좀 바빠져야 됩니다. 매매 방식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매매 방법 바꿔야 됩니다. 올해는 바꿔야 됩니다. 뭐 10년 만에 오는 대기회 근데 여러분 바닥만 잡으면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열심히 움직이는 개미가 돼야 되는, 또 그러면 나름대로 또 일정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뭐 올라서 저로서는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따라가면서 올해는 볼 수밖에 없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